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5일 무신 5번째 계자 1419년 명령락 17년 황해도 감사가 3일에 중국에서 돌아오던 왜구가 소청도에 나타났음을 급보하다.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왜구 약 수십 척이 이달 초 3일에 소청도 해양에 출몰하였습니다. 고하니 상황이 곧 진무 이향성을 보내어 유정현에게 이르기를 방비를 엄하게 하라 하고 또 연해 요로에는 각각 병선 20척씩을 예비하였다가 변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후 첫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편전해서 정사를 보다.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고 편전해서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후 두번째 기사 김분과 우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분으로 함길도 도관찰사를 삼고 우균으로 의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후 세번째 기사 박은과 허조가 외인을 서울 경상 전라도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아뢰다. 개하기를 섬에 있는 외인은 우리나라 민족과 종류가 다르오니 서울과 경상 전라도에 많이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비리건대 나누어 깊고 궁벽한 곳에 두소서 하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마땅히 상황에 아뢰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후 네번째 기사 포로되었던 중국인과 도망한 군사들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통사 최천로를 보내어 포로되었던 중국인 진영 등 11명과 도망온 군사 박상좌 등 10명을 잡아 요동으로 보내주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후 다섯번째 기사 이종무가 보낸 진무 송유인이 전함의 기유한 상황을 보고하다. 밤에 와서 개하기를 군사가 그제로 돌아왔는데 전함이 복몰한 것은 없습니다. 고하니 상황은 곧 불러 친히 상황을 묻고 마구간에 말 한 피를 주고 임금은 또 옷 한 벌을 주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유 여섯번째 기사 박은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대마도 왜적을 이종무 등이 맞아 섬멸케 할 것을 청하다. 이제 적외가 중국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곧 이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다시 대마도에 나아가 적이 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아서 치게 되면 적을 파함에 틀림없을 것이니 진시로 진멸시킬 기회를 잃지 마소서 하니 상황이 그렇게 여겼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7일 경술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7일 경술 두번째 기사 정력 권홍 이종무 등을 승진시키고 다시 병선을 거느리고 대마도 왜적을 치게 하다. 정력에게 한성부사를 맡겨 권홍으로 영가군을 삼고 이종무로 의정부 찬성사 이순몽으로 조하군 총재 박성량으로 오군 동지총재를 삼아 동정한 여러 절제사는 모두 좌목을 올리고 싸움에 죽은 병마부사 이상은 쌀과 콩 각각 8석, 군관은 사람마다 각각 5석, 군정은 사람마다 3석을 주었다. 상황이 동지총재 이춘생을 보내어 동정군정에 나아가 하사한 술로 제장들을 위로하고 유정현에게 일러 말하기를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적선 30여 척이 이달 초 3일에 황해도 소청도에 이르고 초 4일에는 안흥량이 와서 우리 배 9척을 노략하고 도로 대마도로 향하니 우박과 권만으로 중군 총제사를 삼고 박실과 박초로 좌군 절제사 이순농과 이천으로 우군 절제사를 삼아 각각 병선 20척을 거느리게 할 것이니 도채찰사가 다 거느리고 다시 대마도로 가되 육지에 내리어 싸우지는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 변을 기다릴 것이며 또 박성량으로 중군 절제사를 유습으로 좌군 절제사를 황상으로 우군 절제사를 삼아 각각 병선 25척을 거느리고 나누어 등산 굴두와 같은 요회처에 머무르게 하고 적의 돌아오는 길을 맞아 쫓으며 협공으로 반드시 대마도까지 이르게 하라 하고 곧 종무 이하 10명 장수에게 갑옷과 옷 한 벌을 주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7일 경술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송효종의 전례대로 태비의 탄신일에 헌수할 것을 건의하다. 삼가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 효종이 헌성자열 황후를 높여 태상 황후로 삼고 매양 탄신일을 만나면 덕수궁에 나아가 축수를 올렸으니 바라옵기는 이달 11일은 태비의 탄신일이므로 수강궁에 나아가서 헌숙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8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 대학 연의를 마치다. 제차 대학 연의를 강하여 끝마쳤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난은을 한 황해도 연안부 백성 한동량을 사형에 처하다. 황해도 연안부에 있는 백성 한동량이 그 누이와 아들 고천과 더불어 난언을 하였으므로 고천이 그것을 감사 이숙묘에게 고하여 밀계로 의금부에 내려 삼성에서 잡치하게 하니 옥사가 성립되어 동량을 사형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오부학당의 동서재를 넓혀 짓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오부학당 동서재가 낮고 작으며 더럽고 좁으니 청하옵건대 조성색을 두어 더 넓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유후사와 절을 헐어 그 제목과 기와를 걷어서 집을 짓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9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이원이 막 돌아온 수군을 돌려 다시 대마도 치는 것이 득책이 아님을 고하다. 의정 이원이 상왕에게 개하기를 지금 대마도를 치러 갔던 수군이 돌아와서 해안에 머물러 있으니 또 명하여 대마도에 다시 가서 맞아 치라는 계책을 득책이라 할 수 있으나 군사들의 얘기가 이미 쇠하고 선박의 장비가 또한 파손되었고 더구나 천우가 점점 바람이 높으니 멀리 불측한 검지를 건너가다가 혹 생각지 않은 변이 있으면 뉘우쳐도 다를 수 없을 터이니 바람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려 군사를 정지하여 다시 쳐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상황이 그렇게 여겨 박은에게 의논했는데 은이 먼저 정한 계책을 고집하고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이 불가하다 하니 상황이 다시 은에게 묻기를 옛적에 주공이 왕관 백성에게 일러서 깨우치기를 여러 번 했다. 성인의 덕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으니 조그마한 작은 섬놈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죽을 죄를 범한지라 내가 글로써 이르는 말로 알아듣도록 다 일러주고서 그래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거든 군사를 동원하여 다시 치는 것이 무엇이 덕의 해례가 될 것인가 하였으나 은은 또한 고집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명사신 황음이 지난 15일에 북경을 출발했음을 보고하다. 명나라 사신 황음이 지난달 15일에 북경을 출발하여 나왔다고 하니 임금이 형조 판서 김점을 영접사로 명하고 선언을 가지고 의주로 가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마도에서 180명이 전사하다. 유정현이 다시 개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1일 가빈 첫 번째 기사 대비의 생신임으로 헌수하고 잔치하다. 수강궁에 나아가 안팎 옷감을 드리고 곧 내전에서 헌수하였더니 공비와 명빈 대부인 송씨 소혜공주가 시연하였고 또 성대한 예로 상왕에게 헌수하고자 하나 상왕이 허락지 않고 다만 술자리를 선양정에 마련해서 잔치하게 하니
대신과 병조 당상대 은드리시 연하고 양령도 또한 와서 참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서로 춤추고 상왕과 임금과 더불어 또한 춤추며 마음껏 즐기고 파하였다. 입직한 제추와 군사 종에 이르기까지 술을 주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천추사 통사 김청이 가져온 상서의 현현에 관한 예부의 자문과 외적 토불 상황. 천추사 통사 김청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계하기를 예부에서 자문이 내렸는데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제가 위로는 널리 제도하는 큰 죄를 수건하여 황고 태조고 황제와 황비 효자고 황후의 하늘에 계신 영혼에 천하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일체 죽은 영혼까지도 널리 제도하며 지극히 효도와 순일한 정성이 천지에 감동하여 신명이 협응하고 아름다운 상세가 여러 번 나타나며 천하가 상스를 드리고 원강이 하늘에 비치며 감로가 내리고 예천이 솟아오르도다. 또 절강의 해당 제안이 매년 조수의 충격을 받아 가옥을 쓸어 표류케 하였다. 관은을 보내시어 동해의 신에게 유고하고 제사하니 제사가 끝난 뒤에 모래길이 호련히 길이가 40렬이나 열리고 넓이가 30여장이나 넓어지니 조수물이 얕아지고 누그러져서 백성이 편히 살게 되었고 또 수주성 밖의 비하가 막힌 지 오랜되어 수세가 가득히 차서 성과 담이 무너지게 되었더니 여러 부처와 세종과 열애와 보살을 보내시와 노래를 부르고 고을에 이르니 홀련히 밤에 인마의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곧 일어나서 보니 아무 형적도 없고 날이 밝아지매 다만 한 하수가 보이며 그 하수에는 돛대 하나 통할만 하였는데 물 형세가 약하여지니 거민들은 다 편안히 살며 생업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 황상의 지극한 의짐과 성한 덕이 밝아서 그 정성에 감업된 까닭이라 할 것이며 실로 국가 만만년의 태평한 경사요 천하의 인민들이 다같이 무궁한 복을 힘입을 것이다. 또 총병관 정의 장군 풍성후 이빈이 아뢰기를 교지 신안부 정안주 신안현 대원산에 하늘에서 상스러운 곡기를 낳았으니 그 모양이 굿을 같기도 하고 그 성질은 옥처럼 아름답기도 하며 깨끗하고 빛나서 절하고 꿇어 앉으며 나가고 물러감이 안적술량하였다 하고 또 순천부에서 아뢰기를 뜰랍 회나무 위에서 흰 까마귀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눈 같은 흰깃과 서리 같은 흰털이 하나도 섞이는 것이 없다고 하니 옛 사적에 상고해보니 이것이 다 황상의 지극한 덕과 큰 효성으로 천지와 종묘에 감격한 소치이니 진실로 높은 상서이며 천만대에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청이 또 계하기를 외적이 금주 위를 범해서 도둑질하니 도둑 유강이 복병으로 유인하고 수륙으로 협공하여 사로잡은 것이 110명이요 못뺀 것이 700여급임에 적선 10여 척을 빼앗아 술의 오량에는 수급을 싣고 50량에는 포로를 실어다 북경에 보내었는데 이름 광경을 청이 노상에서 직접 보고 왔나이다 했다. 상황이 이에 지인 이효신을 보내어 유정현에게 선지를 내리기를 대마도를 다시 토벌하는 것을 중지하게 하고 장수들로 하여금 전라 경상도 요해처에 보내 엄하게 방비하여 적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격하여 잡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2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요사의 진전에 전호를 더하고 명일에 제사 지내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요사에 있는 진전은 곧 우리 태조께서 전에 사시던 용흥하신 땅이라. 이제는 그 땅에 전을 지어 태조의 성전을 봉안하였으니 청컨대 전호를 계명이라 하고 준원전의 예에 의하여 해마다 명일에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쫓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0일 을미호 5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광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3일 병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3일 병진 두번째 기사 평안도 양덕 덕천 성주 등지에 황충이 일다. 평안도 감사가 하기를 양덕 덕천 정주 등지에 황충이 있다고 하니 그 도의 명하에 잡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3일 병진 세번째 기사 경연에서 처음으로 춘추 호시전을 강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3일 병진 네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3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나주 교수관 진준이 제주의 토지 개량과 말의 관리에 대해 올린 글. 대략 이르기를 제주가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여러 번 풍재가 있었고 해마다 자주 흉년이 들어 관한이 급한 것을 고하면 국가가 깊이 염려하여 쌀을 운반하여 바다를 건너가 구제하게 되니 이것은 그 땅이 조세를 걷는 법과 구제하는 준비가 없는 때문입니다. 신이 일찍이 판관이 되어 마침 흉년을 만나 쌀 1000석으로 구제하는데 호구가 많아서 이것도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500석만으로 써야 어찌 될 것입니까? 현실에 구제하기 위한 시급한 계책으로는 관에서 조세를 받아 뜻하지 않은 환난에 대비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살피건대 밭을 개간하여 2만여 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비옥한 밭은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전해서 경작하고 심어서 자기들이 사유로 만들고 세력이 강한 자는 겸병하되 사람을 시켜 갈고 심게 하여 벼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여 그 이익은 독차지하면서도 관에서는 참여하지도 못하니 이것은 참으로 오랑캐의 도만도 못합니다. 그 임자 없는 빈 땅은 밭 없는 자가 걸음을 써서 경작하는 것을 관은 한전이라 하여 조세를 걷어서 관의 비용으로 쓰고 있으니 다같이 제주의 토지와 인민으로서 고르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은데 더욱이 이 관에서 거둔 조세도 국가의 소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본조의 전제에 의하여 양을 계산하여 관에서 받아들이되 만약 땅이 험하거나 막혀 있는 데서 많아서 계량하기가 어려우면 또한 마땅히 본토에서 조세받는 예에 의해서 관에서 받아들이고 그 본토에서 조세받는 것도 벼의 성숙한 정도를 상중하의 상급으로 나누어서 한마지기의 밭가리에 풍년이 들어 상으로 입은 것은 벼 3말을 받게 하고 중으로 익은 것은 2말, 하로 익은 것은 1말을 받게 되는 것이니 가련 천석직이라고 하면 하급으로 읽는다고 하여도 그 수가 1000석 이하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하물며 제주의 토지가 어찌 전부 천석직에게만 그칠 것이겠습니까? 수년만 계속하여 쌓으면 만석으로 늘어날 것이니 거리의 원건을 헤아려 보고 백성의 사는 밀도를 잘 살펴 곳에 따라서 창고를 나누어 세워주어 시기에 맞추어서 거두어들이고 내어주면 백성도 먹기 어려운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혹 흉년을 만난다 하여도 쌓아둔 곡식의 기본 양이 있어서 나라에서 큰 곡식을 운반할 노력이 없고 백성은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혹 말하기를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조밀하여 농사와 누에고치를 힘쓰지 않고 수륙의 소산으로서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으므로 밭의 조세가 받을 것이 없다고 하나 제주는 옛적에 담나국이라 이끌어 신라국과 함께 건국하였으니 어찌 세납하는 법이 없이 능히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까? 전에 합적 초고독불화, 석가을비 등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모반함에 선박이 통하지 못한 지가 30여 년이나 되었으니 그때에는 어찌 상업으로 생활을 꾀하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전조에 이르러서 죄를 성토하고 배반하는 자를 토벌하여 그 괴수를 잡을 뿐이었고 토지 제도를 개정할 겨를이 없어 그냥 인순하여 오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옛적에
장횡거가 정정법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 이 법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근심하는 것은 언제나 부자의 전토를 전부 빼앗아들이는 일만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였더니 이제 어떤 자도 또한 다 본토의 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토에 대하여 조세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는 적고 빈자는 많으며 이 법이 행해지면 기뻐할 자는 많을 것이니 어찌 행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겠습니까? 말은 군국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으니 살림에 놓아 제 천성대로 자라서 사람에게 길들여 익히지 않았다가 일조에 갑자기 붙들어서 매어 후풍하는 곳에 모아 여러 날 줄이고 목마르게 하다가 배에 실려서 바다를 건너게 하면 풍토와 물이 각각 다른지라 목말라 물을 마시다가 병이 나면 못 쓰는 말이 되어 나라에 무익한 것이니 이제 각처에 마땅한 곳을 조사하여 마구간을 설치하여 미리 길어서 겨울을 지나면 거의 전일이 병이 없어지고 다 실용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니 다 이르기를 전언한 대로 하되 토지의 계량은 금년 가을을 기다려 하고 조세는 오는 경자년부터 시작하되 동서 두 경계 예에 의하여 거두어 들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오랑캐의도는 세금을 적게 받는다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10분의 1을 받는 것이 원법인데 북방의 오랑캐 맥은 20분의 1을 납세하였다고 한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향료를 남용한 소격전 제조 최득이가 파면되다. 강진향을 남용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명하여 거직을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4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이품 이상과 대성들에게 만호와 초노가 될 만한 자를 천극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품 이상과 그 대승으로 하여금 각각 말 타고 배 타기를 익혀 무죄가 만호와 천호가 될 만한 자를 뽑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4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군기와 화약을 수강궁의 군기고에 두고 숙직 인원을 차정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군기와 화약을 만들어 수강궁의 군기고에 두게 하고 녹강 1인 권지직장 1인 별군 10명으로 하여금 차례로 숙직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다시 강원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두다. 전 총재 현귀명을 기복하였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5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연성군 김정경의 졸기 조씨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시호를 위정이라 하니 용맹하고 강하고 과감한 것이 위요 너그럽고 즐거워하며 착하게 마치는 것을 정이라 한다. 정경이 공신으로서 벼슬이 제추에 이르되 항상 재산을 늘리는 데 열중하고 이천 왕씨는 새 남편에게 시집 갔으며 정경이 죽은 후에 한 해가 못되어 금륜사 북산에 올라 종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여 스스로 즐기게 하니 사람들이 다 더럽게 여겼다. 아들은 김계, 김한 두 사람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5일 무오 네 번째 기사 상왕이 이명덕을 안주에 보내어 황음을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5일 무오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명사신 왕현이 나옴을 보고하다. 이미 북경을 출발하였다고 하니 임금이 도총재 노기산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의주에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건 세종 1년 7월 15일 모 6번째 기사 구량량에 정박해 있던 대마도 토벌 병선들이 바람에 부서지고 없어지다. 동정하는 여러 장수들이 구량량에 모였다. 이날 배로 떠나서 대마도를 향해 가려고 할 때 마침 이 호신이 진씨의 군중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기를 다시 토벌하는 행군을 중지하라 하였다. 이날 밤에 구량량의 동풍이 비를 따라 급히 불어와 병선 7척이 파괴되고 한 척은 배 전체가 뒤집혀서 빠져 죽은 자가 7명이나 되고 또 8척은 바람에 불려서 행방을 모르게 되었다. 세종시록 내고 사권 세종 1년 7월 16일 기미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6일 기미 두번째 기사 공안부 윤 안순을 안주에 보내어 왕현을 위롭게 하다. 선원을 가지고 가서 왕현을 위로하게 하고 두 사신에게 명하기를 만일 같이 갈 것이면 이명덕으로 하여금 겸행케 하고 경은 현신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6일 기미 세번째 기사 외적을 잡지 못한 충청도 수군 도절제사 왕인을 개인말로 상경케 하다. 상왕이 충청도 수군 도절제사 왕인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을 사냥하게 하였으나 외적을 잡지 못함으로 사마로서 상경하게 명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6일 기미 네번째 기사 원민생을 원주에 보내어 황음에게 옷을 주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7일 경신 두번째 기사 김만수를 경상도 병마 도제제사 권만을 수군 도제제사로 삼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7일 경신 세번째 기사 동정에서 먼저 돌아와 동정군의 비리를 말한 정오늘 의금부에 하옥하다. 전갑사 군사 장 오늘 의금부 옥에 내려 삼성과 병조참이 장윤아에게 명하여 서로 의논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오니 동정할 때 먼저 서울로 돌아와 선언하기를 장수의 상공을 실상으로서 하지 않고 또 싸움에 당하여서는 종군이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하니 상황이 듣고 옥에 내려 군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7일 경신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관의 평상시 조회 복장 색깔에 대해 건의하다. 조관은 평상시의 조회에는 흑마포 및 저 포로서 남색, 홍색, 흑색으로 된 옷을 입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7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상왕이 대마도 수호 도도 웅화에게 교화에 응할 것을 교유한 걸. 상왕이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대마도 수호 도도 웅화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본조가 개하여 선지를 받들어 이르노니 거기에 이르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에 기운으로 형체를 이룩하고 이치도 또한 풍부하여 주었으니 착한 일을 하면 100가지 상스를 내리고 불순한 일을 하면 100가지 재앙을 내리나니 옛적 제왕이 천도를 받들어 백성에게 곡식을 심고 거두러 것을 가르쳐서 오곡을 길러서 그 몸을 기르는 것이다. 그 고요한 의리를 쫓아 깨우쳐서 인도하여 그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이니 만일 구석에 버티어 굽히지 않고 사람을 제물로서 죽이고 짓밟아서 민망하게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작으면 형벌하여 죽이고 크면 정벌하여 없애는 것이 요 순과 사망의 사람의 임금된 노릇하는 법이 이와 같을 뿐이다.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디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다.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땅이 심이 작고 또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는지라.
이러므로 외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살 곳이 없는 자들이 다 와서 함께 모여 살아 굴혈을 삼은 것이며, 때로는 도적질로 나서서 평민을 위협하고 노략질하여 전곡을 약탈하고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사람들의 처자를 학살하며 사람이 사는 집을 불사르니 흉악무도함이 여러 해가 되었으나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지극히 어질고 신무하심으로 하늘 뜻에 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비로소 집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창조하며 저자와 전포도 변함없이 큰 기업을 정하여졌으니, 이것이 비록 탕 임금과 모왕의 성덕이라 할지라도 어찌 여기에 더하겠는가. 국세가 크게 확장되고 병력이 뛰어나게 충실하니 산과 바다를 뚫어서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천지를 뒤흔들게 할 수도 있으니, 높고도 높으며 성하고도 성하며 대저 혈기 있는 자, 두려워서 굴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를 당하여 한 편정을 명하여 대마도의 작은 추한 놈들을 섬멸하게 하니 마치 태산이 까마귀 알을 누르는 것과 같았고, 맹분 하육 같은 용사가 어린아이를 움키는 것과 같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도리어 문덕을 펴고 무위를 거두시고 은혜와 신의와 사랑과 편안케 하는 도리를 보이시니, 내가 대통을 이어 나라에 임한 이래로 능히 전왕의 뜻을 이어서 더욱 백성을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비록 조그만 공손하지 못한 일이 간혹 있어도 오히려 도도웅아의 아비 종정무의 의를 사모하고 정성을 다한 것을 생각해서 범하여 그 교계하지 않았으며, 통신하는 사신을 접할 때마다 사관을 정하여 머물게 하고 예조에 명하여 후하게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의 그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이를 꾀하는 상선의 교통도 허락하였으며, 경상도의 미국을 대마도로 운반한 것이 해마다 대개 수만 씩이 넘었으니, 그것으로 거의 그 몸을 길러 줄임을 면하고 그 양식을 확충하여 도적질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천지 사이에 삶을 같이 할까 하였노라. 나의 용심함도 또한 부지런히 하였더니, 뜻밖에도 요사이 와서 배은 망덕하고 스스로 화근을 지으며 망함을 스스로 취하고 있으나, 그 평일에 귀한 자와 일을 얻으려고 무역하거나 통신관계로 온 자와 또 이제 우리의 위풍에 따라 항복한 자는 아울러 다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두고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어서 그 생활을 하게 한 것이며, 또 변방장수에게 명하여 병선을 영솔하고 나아가서 그 섬을 포위하고 모두 휩쓸어와 항복하기를 기다렸더니, 지금까지도 그 섬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까 저럴까 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내 심히 민망히 여긴다. 섬 가운데 사람들은 수천에 불과하나 그 생활을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다. 섬 가운데 땅이 거의 다 돌산이고 비옥한 토지는 없다. 농사하여 곡식과 나무를 가꾸어서 거두는 것으로 공을 시험할 곳이 없으므로 장차 틈만 나면 남몰래 도둑질하거나 남의 재물과 곡식을 훔치려 하는 것이 대개 그 평시에 저지른 죄악이며, 그 죄악이 벌써부터 가득 차 있는지라. 어두운 곳에서는 천지와 산천의 신이 묵묵히 앙하를 내리고, 밝은 곳에서는 날랜 말과 큰 뱀이야 날카로운 병기와 날쌘 군사로서 수륙의 방비가 심히 엄하니 어디 가서 주륙의 환을 만나지 아니할 것인가. 다만 고기 굽고 미역 따고 하여 매매하는 일은 이의 생활의 자료가 되는 바인데, 이제 와서는 이미 배은하고 의를 버려 스스로 끊는 것이며, 내가 먼저 끊을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잃은 자는 기아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에 대하여 계책하기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만약 능히 번연히 깨닫고 다 휩쓸어 왔어 항복하면 도독웅화는 좋은 벼슬을 줄 것이며 두터운 녹도 나누어 줄 것이요, 나머지 대관들은 평도전의 예와 같이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여러 군소들도 또한 다 옷과 양식을 넉넉히 주어서 비옥한 땅에 살게 하고 다 같이 갈고 심는 일을 얻게 하여 우리 백성과 똑같이 보고 같이 사랑하게 하여 도적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의리를 지키는 것이 기쁜 일임을 다 알게 하여 이것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이며 생활하여 갈 도리가 있게 되는 것이라. 이 계책에서 나가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무리를 다 휩쓸어서 이끌고 본국에 돌아가는 것도 그 또한 옳은 일이거늘, 만일 본국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항복도 아니하고 아직도 도적질할 마음만 품고 섬에 머물러 있으면 마땅히 병선을 크게 갖추어 군량을
많이 싣고 섬을 에워싸고 쳐서 오랜 시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장차 스스로 다 죽고 말 것이며 또 만일 용사 12여만 명을 뽑아서 방방곡곡으로 들어가 치면 주머니 속에 든 물건과 같이 오도 가도 못하여 반드시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는 까마귀와 소리개의 밥이 되고 물에서는 물고기와 자라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의심 없으니 어찌 깊이 불쌍히 여길 바 아니겠는가. 이것은 화복의 소재가 소소하게 밝은 일이어서 망매하여 분명치 못하거나 궁구하여도 끝까지 모를 일이 아니다. 옛사람이 말해 하와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열집만이 사는 고을에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은 있다고 하였으니 이제 대마도 한 섬 사람에도 역시 다 하늘에서 내린 윤리와 도덕의 성품이 있을 것이니 어찌 실세를 알고 의리에 통하여 깨닫는 사람이 없겠는가. 병조는 그 글을 대마도에 보내어 나의 지극한 생각을 알려서 그 자신 할 길을 열어 멸망의 화를 면하게 하고 나의 생민을 사랑하는 뜻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이제 선지로서 이를 마땅히 자세히 알게 하노니 오직 조카는 잘 생각하라 하고 귀화한 외인 등현 등 5인에게 이 글을 가지고 대마도로 가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적 등이 사전에 심사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경기감사 이적이 보고하기를 이제 일찍이 수학하는 공식을 심사하고 아울러 과전으로 받을 사전을 심사할 것을 아렵니다 하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변기랑이 계하기를 비록 모든 사전을 심사하라고 한다 해도 누가 즐겨서 답험하고 검사하는 데 마음을 쓰겠는가. 정윤은 이미 이 법을 행하였으나 이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위관을 시켜 다시 심사하였고 그래도 맞지 않은 자에게는 다 형장 100을 내렸으니 만일 흉년이 들면 사전도 아울러 심사하고 풍년이 들면 닷 임자에게 맡겨서 스스로 심사할 것을 허가할 것이요 혹 지시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죄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조말생한께 하기를 만약 흉년에 아울러 심사하고 풍년에는 전주가 스스로 심사하는 것을 하면 이것은 흉년에는 납세를 정확하게 하고 풍년은 마음대로 걷게 하는 것이라 실로 중정한 방법이 아니라 행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경찰관을 보낼 때에 공정과 사전을 한결같이 중정하게 답험할 것을 명하여 사전에서 조세받는 법이 거의 공평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계사하는 여러 신하가 나가니 원숙이 하기를 이제 한 일항을 건너서 하나는 공전이요 다른 하나는 사전이라 한다면 그 조세를 받는 데 있어서 많고 적은 것이 크게 서로 같지 아니하겠으니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며 전주가 비록 마음대로 무리하게 거두어 들인다 하여도 소작하는 사람은 머리를 굽혀가며 청종하기에 겨를이 없으리니 어찌 감히 스스로 호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이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민녀이걸 평양에 보내어서 눈으로 황음을 위롭게 하다. 엄에게 옷 한 벌 주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판천주 목사 우희열이 사직하니 오식으로 대신케 하다. 우희열이 병으로 사직하니 전 도관찰사 오식으로 대신하고 이주로서 충청도 수군 도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대마도를 기여한 외인을 이용해 먼저 교유하기로 하고 유정현 등을 서울로 부르다. 삼군 도통사 유정현 등 여러 장수를 불러 서울로 돌아오게 하고 선지하기를 대마도 외노가 사는 땅이 매우 척박하여 생리가 가난한 탓으로 도둑질을 할 꾀를 내는 것이니 이제 전부터 기화하여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등현 등 5명을 시켜 먼저 섬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불러 안심시켜 거느리고 오게 하라. 혹 외노가 덕으로 길러주려는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등현 등을 구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90월 사이에 장차 다시 군사를 일으켜 문죄할 것이니 각도로 하여금 병선을
정제 점검하여 정벌할 터로 가기를 기다릴 것이며 3군 도 채찰사 이하 여러 장수와 군관은 다같이 서울로 오게 하고 여러 도의 병선은 각각 본처에 돌아와 다시 방벌을 엄하게 할 것이고 경과 도절제사 최융덕도 즉시 출발하여 돌아오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고천의 고발에 의거하여 난언을 한 연한인 고천수를 차명에 처하다. 고천이 또 고하기를 연한 사람 고천수가 본디 역적 운과 학과 함께 사귀어 친하더니 가학이 죽으니 사모하기를 맞이 않고 난언을 하였습니다. 하여 의금부에 내려 국문케 하니 천수가 속임없이 복죄하여 옥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차명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고천에 상을 주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약으로 먹는 외에는 술을 금하다. 노병인의 복약과 각도관찰사 절제사의 복약 외에는 술을 사용하며 금하게 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8일 신유 아홉 번째 기사 병조에서 신량 수군 및 각색복 충군의 관리에 대해 아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 소속한 신량 수군으로서 간이라 하거나 척이라 하거나 그 시비를 묻지 않고 또 비첩에서 나서 속신하여 된 각색복 충군은 정군 일명의 봉종군으로 이명식을 주며 넉 달마다 서로 교대하여 번을 쓰게 하고 근무한 일수가 많은 자는 대부의직을 주어 관은 자리를 옮기게 하소서. 그 사이 간사한 무리가 자역과 정속을 피하려고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혹 입역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곧 도망한 자들은 속신한 자나 또는 비첩이 낳은 양인 수군이거나 시비를 물을 것 없이 보충군은 각각 본주가 신고하여 돌려주도록 허락하고 간이나 척으로 보충군이 된 자는 각기 관의 노비에 영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쫓고 이에 명하여 전혀 나타나지 않은 자는 경기는 8월 15일까지 가까운 도는 8월 30일까지 먼 도는 9월 12일을 기한으로 해서 자수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탁이 자기가 소송하던 노비의 판결에 대해 불편함을 아래다. 정사를 보았다. 정탁이 자기가 송사하던 노비를 보충군에 소속시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사유를 기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에 신문고를 울리면서 소지하는 것을 보고 경의 뜻은 자세히 알았으나 일찍이 중론을 또 사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왕이 낙천정에 거동했다가 돌아와 임금에게 농사를 너무 걱정 말라 하다. 상왕이 낙천정에 거동하였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오늘 성외에서 벼농사가 무성한 것을 보니 민생이 매우 믿음직하였다. 주상은 너무 진렴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중국 돼지 등을 주다. 돼지와 기러기, 오리 및 매 1년을 주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출정했다가 전사한 성군들에게 미두를 내리고 복호하다. 병사한 성군 21명에게 각각 미두 4석을 주고 복호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0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천추사 성음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0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전문 외에는 주홍으로 도장 찍는 것을 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0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오부 학당의 도장을 철로 만들어주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동정에서 얻은 한인 130여 명을 요동으로 풀어 보내다. 임금이 명하기를 이제 동정에서 얻은 한인 모두 130여 명에게는 포로되었다가 도망한 회해인의 예에 의하여 옷과 갓신 포목을 주어서 요동으로 풀어 보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강원도 병마 도절제사 형기명이 배사하다. 정육을 먹으라고 권하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달이 필성으로 들어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경순 왕후의 기신이므로 흥복사 중에게 밥을 주게 하다. 여상군 송거신을 명하여 흥복사 중에게 밥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2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외구 방어에 진력하지 않은 이매와 안건의 사형을 감하여 삭직 충군시키다. 교지를 내려 충청 우군 우도 수군 도만호 이매의 사형을 면제하고 삭직 충군케 하였으며 고만량 해령 만호 안건은 사형을 면제하고 삭직시켜 산군으로 방어케 하였다. 매는 만호로서 배 8척을 영솔하고 서근 1위에 정박하였는데 안흥량과의 거리가 5, 6리였고 적선 2청이 안흥량에 와서 도둑질하며 노략질한다는 것을 듣고도 겁이 나서 곧 군사를 내지 아니하여 하나도 잡지 못하였고 고는 전라도 공선 9척이 고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는데 병선을 용서하여 호송하기를 꺼리다가 적에게 쫓기고 또 적이 안흥을 노략하여 남으로 내려가도 또 제때 쫓아가 잡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하지만 상황이 특히 죄를 감하여 가볍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2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박실이 대마도에서 태할 때의 상황을 알고 있는 중국인을 보내는 데 대한 의논. 좌의정 박은이 계하기를 좌군 절제사 박실이 대마도에서 패군할 때에 호위하던 한인 송관동 등 11명이 우리 군사가 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중국에 돌려보내서 우리나라의 약점을 보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우의정 이원과 변계량 허조 등은 다 이르기를 마땅히 풀어보내어 사대의 예를 완전히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통사를 보내어 관동 등을 중로에서 보고 그 소견을 탐문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천추절을 하려 했는데 임금은 기신이므로 참여치 않다. 경순왕후가 돌아간 날이므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상황이 섭대장 등 군인 3명을 모아 수강궁 담을 쌓게 명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고를 핑계로 행공하지 않은 종부씨와 돈영부의 기신 헌관을 입조하게 하다. 명하여 부마 200강 조드림 권규 남이 입평군 석건을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종부시에서 고하기를 기신 헌관이 다 사고를 핑계하고 행공하지 아니하니 참 안된 일이다.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에 종부시와 돈영부에 각각 명하여 차례대로 입초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한장수를 황주에 보내어 선원으로 황엄을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고향과 교화 등지의 벼가 여물지 않다. 한평군 조연이 계하기를 고향
교화 등지에는 벼가 여물지 않았습니다. 고하니 상황이 한간채 한과 진 이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구량량에서 물에 빠져 죽은 군인에게 미두를 내리고 복호하다. 미두 각각 6석을 주고 복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파손된 제주도 배의 일을 아뢰니 주달함이 늦었음을 책망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전라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지난 5월 초 7일에 제주에서 온 공사선 23척이 바다 가운데서 이르러 바람을 만나 깨어진 배가 7척이며 선인의 빠져 죽은 자가 40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손하였다는 보고는 이미 지난달 24일에 왔는데 병조가 이제까지 그대로 두고 개주하지 않았으니 심히 옳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병조가 파손 보고를 지연시킨 죄를 청하고 상왕께 아뢰다. 병조가 파손하였다는 보고를 30여일이나 지연시킨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상왕께 아뢰 터이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빠짐없이 아뢰라고 하여 승정원이 곧 상왕께 하였더니 상왕이 곧 판서 조말생을 시켜 추역하게 하고 녹사 2호를 의검부에 가두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경련에서 춘추를 강하다. 상소와 재변에 대한 의논. 경련에 나아가 춘추를 강할 때 가을에 대수하다라는 대목에 이르니 호전에는 후세의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천번이 감동되어 물이 범람하는 재앙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요를 인용하여 해명하려 한 것은 잘못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자가 반드시 많다. 신하 중에는 상스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있고 재변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도 있으나 전혀 상스만 말하고 재변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찌 가하겠는가. 상스를 만나면 상스를 말하고 재변을 만나면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옳다 하니 변계량이 개하기를 인주는 상스는 기뻐하고 재변을 잃어버리면 불과하니 재변은 근심할 것이요 상스를 약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시간관 정초가 개하기를 옛날 송나라의 이 항이 진종 때의 정승으로 있으면서 날로 사방의 수한제와 도적에 대하여 주상하였으며 항이 또 이르기를 인주가 나이가 젊으면 영장자가 사방의 가난한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인즉 그렇지 않고 성색경마에 유의하지 아니하면 토목 갑병 또는 빌고 제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더니 항이 죽은 뒤 과연 천서의 일이 일어난지라 왕단이 항의 선견을 감탄하였습니다. 한즉 계량이 정초를 책하면서 이르기를 임금 앞에서 이 같은 말함이 옳지 못하다 하고 정초를 어리석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5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같은 중을 죽이고 옷을 벗겨간 중 신정을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중 신정이 중 종찬을 죽이고 그 의복을 벗겨갔은 즉 죄가 차명에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7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상황이 홍수와 가뭄에다 동정까지 했다 하여 토목공사를 일체 중지하게 하다. 상황이 선지하기를 수한의 재앙으로 인하여 농사가 충실하지 못한 데다가 더구나 동정까지 하게 되어 국민이 다같이 공공하거든. 하물며 대마의 남은 무리들이 만일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고 험한 것만 믿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가을과 겨울 사이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눌러치는 것도 부득이한 일이다. 군사를 기르고
백성을 기르고 군사를 쉬게 하는 것이 참으로 급선무가 되는 것이니 토목공사는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서 외방의 각 관이 농사하는 틈에 창고와 관사를 짓고 성과 못을 수축하겠다고 청하기에 허락한 것이 많으나 혹 이번 가을에 이미 허락된 것이라 해서 민폐를 불고하고 일시에 공사를 시작하면 진시로 국가의 계책이 아닌 토목의 영사는 일체 중지하고 만일 긴급한 것이 있어서 진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감사가 친히 심사한 후 다시 상주하여 회부를 기다려서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6일 기사 세번째 기사 구성미를 전라도 박광년을 경상도 우군 수군 도절제사로 삼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7일 경호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7일 경호 두번째 기사 이진과 허지에게 표전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상스를 할애하게 하다 그 표와 전 도총재 이진과 이조 참판 허지를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상스를 할애하게 할세 임금이 면복을 입고 백관을 거느리고 표전에 절하기를 의례와 같이 하였다. 진과 지에게 각각 옷 한 벌과 신과 갓을 주었다. 상황이 황간채 안을 보내어 성서에서 전송하니 표에 이르기를 성인의 두터운 교화로 화한 기운이 두루 흐르고 만물을 창조하며 신기로움이 모였으며 아름다운 상서가 여러 번 보였고 밝게 나타나며 미쳐 가는 곳에는 뛰고 춤추어 즐김이 오직 같도다. 역대의 융숭하는 것을 거기 살펴보건대 반드시 상스러운 징험이 서로 응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름다움의 함께 모임은 참으로 정고에 드문 것이라 눈같이 흰깃과 구슬 같은 자체는 금수에 어둠가는 상서요 예천 감로는 또 천지도 감동할 만한 미쁨을 빚는 것이라. 공하와 원광은 밤을 밝히었고 사도 흡하의 이적은 이제 사방에서 와 화려함을 이루어 만세토록 태평할 기틀을 마련한 것이니 경사는 종방에 벗어나고 일은 간책에 빛나도다. 삶과 생각건대 밝고 성기로우며 굳세고 맑아서 정치는 안정되고 공은 이룬지라. 꽃다운 형제가 상하에 사무치고 예악이 흥작하고 문괴가 화의에 서로 교류되니 이에 큰 복을 쏟아져 내림을 받게 되니 진시로 정성된 마음이 밝게 몰려온 까닭이라. 엎드려 생각한데 외람 때 용렬한 몸으로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나 기자를 봉했던 예터에 머물러서 비록 빨리 달려가 하리의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정은 화축에 비할 만큼 깊으니 호배의 시나 이어서 읊을까 원하외다 하였다. 전에 이르기를 거듭 빛남이 저희에 맞으니 곧 이극의 높음에 합하고 명을 내림이 하늘로부터 하였으니 여러 번 상스러운 정험이 나타난 것이라. 보이고 들리는 곳마다 기쁨이 한결같도다. 공손히 생각한데 거룩한 도량이 목과 같이 깊고 꽃다운 모습이 옷과 같이 부드럽다. 공은 높고 믿음으로 더욱 높아가며 물건은 아름다운 상수로서 쏟아져 모이나니 자유로운 까마귀나 길들인 코끼리의 선명함은 하늘이 낳으신 높은 상수요 절강이나 비하에서 나타난 감흥으로 백성은 편히 삶을 얻었도다. 단샘에 단 이슬이 엉긴 것이 잠겨있고 공하는 원광이 비치는 곳에 어른거리니 이것이 다 희유한 큰 복이요 실로 태평의 밝은 징험이라. 엎드려 생각한데 멀리 거친 곳에 살며 다행히 좋은 때를 만났도다. 추장하는 반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송도하기를 갑절이나 부지런히 할 뿐입니다 하였다. 공하는 번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망상이며 사도 흡하는 동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후 조수가 물러가고 비하에 물이 빠져서 부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적을 말하는 것이고 화축은 화봉상축이라는 말인데 복을 비는 말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7일 경우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정한 능에 배례하는 서팽의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에 더불어 능에 배례하는 서팽의를 고정하여 개하기를 하루 앞서 능사가 속관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재하여 천만을 능소 근처에 마땅한 곳을 가리어서 마련하고 집사
집사자가 현관의 자리를 능실 동남에 서양하여 만들고 집사자의 자리는 현관의 뒤에서 조금 남으로 하되 서양하게 하며 북을 이루하여 마련하고 알짜의 자리는 집사의 자리 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유사와 함길도 제주는 설치하지 않았다. 남쪽에 북향하여 마련한다. 그날 행사에 하기 전에 능사가 그 속관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재하며 집사자가 들어가서 축반을 신위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초까지 신위 앞에 놓아둔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찬구를 진설하고 주는 문밖의 왼편에 놓는다. 때가 되면 알짜가 감찰을 인도하고 실내로 들어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하여 의례와 같지 아니하는 것을 규철하고 도로 나간다. 알짜가 먼저 들어가서 절할 자리에 나아가 사배를 마치고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알짜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관원이 모두 사배하고 각각 제자리에 나아간다. 알짜가 흥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고 알짜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고 하여 쓰고 술그릇을 잡은 자가 술을 부으면 집사자가 한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고 신이 앞에 나아가 복향하였으면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집사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짜가 3번 향을 올리라고 하고 집사자는 향로를 향한 상에 올린다. 봉향은 헌관의 오른편에 쓰고 전로는 헌관의 왼편에 있으며 수작과 전작도 이에 같이 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들이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이 앞에 올리고 만일 왕후능이 부장하여 있을 때에는 또 아헌과 종은 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알짜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하면 축은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끝나면 알짜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문으로 나아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고 술그릇을 잡은 자가 술을 부으면 집사자 한 사람이 작으로 설을 받고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 무릎 꿇으라 하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작을 받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고 알짜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서서 제배하고 인도하여 문으로 나아가 내려가서 제자리에 돌아가고 조금 있다가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해서 내려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사배하라고 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헌관을 인도하고 나가고 알짜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절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사배하라고 하면 감찰 이하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하고 차례로 인도하여 나아간다. 알짜가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면 집사자가 제찬을 거두고 곧 물러간다고 하였다. 찬마는 임시로 재물을 두는 곳을 말한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7일 경온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장기를 엄하게 밝혀 다스릴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대부의 장기는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무식한 무리가 망령되게 대고를 칭탁하고 혹 한기가 지나도 장사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이제부터 대고가 있거든 마땅히 관에 고하여 조사하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밝혀 엄하게 다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7일 경호 5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7일 경호 6번째 기사 박은희 실직이 없는 구성미와 박광년에게 가선을 줄 것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 박은희 계하기를 구성미가 실직이 없으니 계급을 띄어서 가선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곧 동지총리 박초로 대신케 하고 또 동지총리 박성량으로 박광년을 대신케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임금과 동교에 나아가 농사를 둘러보다 낙천정에 나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7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유정현이 외구 침입의 대비책을 조목별로 아뢰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 유정현이 상수하여 이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평화한 때도 난을 잊지 않는 것은
나라 보존하는 좋은 방책이요 변에 응하여 적을 막아내는 것은 지금의 근무이라. 신이 명을 받은 이래로 반나절로 제어하는 법을 생각하고 겨우 한두 가지의 좁은 의견을 뒤에 종마다 버려서 올리겠나이다. 1. 대마도 외인들이 잔혹하고 강하고 사나우며 조그만 원한까지도 반드시 갚으니 지금은 두려워 굴복은 하지만 그 반복함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각도의 병선은 흩어져 있지 않게 하고 요 해지마다 각각 20척을 두게 할 것이며 병선이 없는 요해지는 육군을 주둔시켜 지키고 봉화를 삼가고 수비를 엄하게 함으로써 항식을 삼을 것이며 1. 대마도 외인들이 살아서는 병기와 갑옷을 갖추고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농업은 일삼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으니 지금은 비록 선멸해서 거의 다 없어졌다 해도 그 도당으로서 다른 섬에 사는 자가 심히 많으니 항복하기를 비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도 없고 저것들이 만일 다른 섬의 무리를 끌고 와서 다시 침략한다면 그 화는 반드시 전일보다 더 참혹할 것이니 진실로 소홀히 못할 일이라. 미리 정월이나 2월에 병선을 정리하여 물이 차고 바람이 모지러 적선이 아직 행복하기 전 3월에 때를 기다려서 죄를 성토하고 진격해서 소탕하며 군사는 때를 쫓는 일을 얻을 것이며 농사는 때를 잇는 패단의 없을 것이요. 1. 충청전라 경상 등 여러 도의 병선이 다 오래된 것이므로 쓰는데 적당치 못하니 가을과 겨울 사이에 하번한 성분을 써서 모두 개조하게 하고 그 판목이 완전하고 실해서 파괴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리하게 할 것이며 한 가지는 한삼도에서 여러 해를 두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이 거의 다 없어졌으니 원하건대 평안도로 하여금 하번 성군을 시켜 제목을 베어내게 하여 삼등, 양덕, 성천 등처에서 대등강으로 떠내려 보내고 향상 등처에서 안주강으로 내려보내고 이성, 관계 등처에서 압록강으로 내려보내어 모두 9월 내에 다 운반하여 각각 배 50척을 만들어서 각 포구에 얼음이 언 뒤에 배를 지키는 것 외에는 번을 합하여 역사에 나아가 협력해서 명을 년 정월에 공사를 마치고 2월엔 충청전라 경사 제도에 돌려서 정박해 하되 배의 척수를 헤아려서 나누어 주어 불후의 변에 대비할 것이며 1. 경상도의 각 관에는 대개 사람이 많고 땅은 좁으며 또 무술년 수환의 재앙으로 인하여 전라의 순천, 나간, 광양, 구례 등지에 이동하여 가서 거기에 땅이 넓은 것을 좋아하여 안심하고 모여 살며 호적까지 붙여 넣었으니 다 생생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본고장으로 돌려보낸다면 백성이 살 곳을 잃고 단식하게 될 것이요 또 경상도로 하여금 따로 도망한 군사의 자리까지 채우게 하면 군사의 골입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니 이속, 관노, 역자 등으로 반드시 본직에 돌아올 자와 각 색군 내에서 자원하여 본직에 오려는 자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다 추심하여 지금 사는 곳이 원적에 소속함을 허락하고 아울러 선군에 보충하여 함께 경상도의 노량과 구량량 등처에 방비에 나서야 할 것이며 가시니 위의 두 량에 원속하였던 성군은 옮겨서 가배량과 견내량 등처에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 강량 성군은 차례로 옮겨서 배속하기를 마치거든 남은 경상도의 성군으로는 각색군으로서 전라도에 옮겨가서 다시 성군이 된 사람의 액수만큼 보충하면 백성은 전전하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고 군사는 정제할 수 있는 실효가 있을 것이요. 요사이 외구의 침범이 끊이고 승평한 지가 오래므로 바닷가의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고 전야도 개간되었는데 이제 외적이 돌연히 범해오면 누락질하고 살상하는 화가 몹시 두려우니 원하건대 해변의 각 마을에는 부근의 각 호로서 3, 40호나 2, 30호로 한 둔을 삼고 중앙에는 마땅한 곳을 가려 한 둔성을 쌓아서 각각 그 마을의 사람을 수용하고 그 성의 담을 높여 그 문의 자물쇠를 든든히 하고 지모가 있고 기력이 강해서 변을 당하여 굳게 지킬 만한 자를 골라서 둔장으로 삼고 각기 군사의 장비를 갖추게 하여 무사하면 성 밖에 나가 농사짓고 왜구가 이르면 청량하고 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굳게 지킬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다만 노략 살상의 화를 면할 뿐 아니라 왜구가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농사가 때를 잊지 않을 것이며
1. 병서는 국가의 중한 그릇이라 배 만드는 제목은 소나무가 아니면 쓰는데 적당치 아니하고 소나무는 또 수십 년 큰 것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근래 각도에서 여러 해 동안 배를 만든 까닭에 쓰기에 적합한 소나무는 거의 다 없어졌으므로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는 것이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으나 무리한 무리가 혹은 사냥으로 혹은 화전으로 말미암아 불을 놓아 연소하여 말라 죽게 하여 혹은 산전을 개간하거나 혹은 집을 짓거나 해서 때없이 나무를 베어 큰 제목이 날로 없어져 가는데 이른 것입니다. 어린 솔은 무성하지 못하게 되어 장차 수년이 못 되어 배 만들 제목이 계속되지 못할까 진실로 염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선하는 공사에 해마다 바쳐야 할 제목을 제외한 외에는 각 관에서는 새로 짓는 공청이나 백성이 거주할 집에 또 소나무를 쓰는 것을 금하여 어기는 자는 죄로 다스릴 것이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부근 주민으로서 항산이 있는 자를 산지기로 정하여 요역을 면제하여 오로지 수호만을 위임하고 수령이 수시로 고찰하여 도관찰사가 봄과 가을 두 차례로 사람을 보내어 살펴조사하여 만일 말라 죽거나 뵌 것이 있을 적에는 산지기와 수령 등을 중하게 논지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고 해마다 건무 성적을 고사할 때마다 그 말라 죽은 것이나 뵌 것이나 성장한 수를 상고하여 출적의 근거로 삼고 또 각 포만으로 하여금 매양 무수한 때를 당하여 부근에 있는 비어있는 땅을 성군을 감독하여 많이 소나무를 심어서 뒤에 쓸 것을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병조와 정부를 하여금 의논하여 올리라 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세종칠록 4군 세종 1년 7월 2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9월 10월의 대마도 선멸을 위해 각도의 병선을 수리하게 하다. 9월 10월 사이에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다시 대마도를 선멸한다 하니 각도의 동료하여 각 병선을 정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28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유정현이 외적의 중국 침범 상황을 아뢰다. 우리나라 부여사람 윤함 등 세 사람이 외선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와 말하기를 처음에 도적이 배 30여 척으로 중국의 지경을 침범하다가 패함을 당하여 남아 돌아온 수가 10여 척이고 배마다 살아남은 자가 불과 30-40명인데 또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다가 겨우 돌아왔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수관공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공주에서 상의원 장인들이 쓸데없는 인원 충원을 금하도록 아뢰다. 상의원 장인들의 사공을 헤아려 인원 액수를 정하고 수가 모자라면 그 부족한 수만큼 보충하는 외에는 쓸데없는 소급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일체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에서 돌아오는 유정현과 최윤덕 등을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다. 상황이 지병조사 이욱을 보내고 임금이 동부대원 유영을 보내어 한강가에서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니 최윤덕이 전라도에서 마침 이날로 돌아왔으므로 상황과 임금이 인견하여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고 황간에게 명하여 종사관 곽존중, 오성경, 조이구들도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서울 안의 관리들도 1년에 2번씩 감찰하게 하다. 임금이 명하여 서울 안의 각 관청 관리들도 수령의 예에 따라 1년에 2번씩 감찰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묵은 쌀 천석을 풀어 환과 고독 등이 사가게 하다. 환과 고독과 병신과 극빈자가 사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월성과 수산 포구의 만원을 따로 임명할 것을 장계하다. 월성과 수산 두 포구의 만원은 겸임시켰던 것을 중지하여 각각 따로 임명하고 삼척포 만호도 부사가 겸임하던 것을 그만두고 따로 수군 첨절제사관을 내어서 겸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8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8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8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정진이 대마도 정벌 나간 염한의 공납 탕감에 대해 장계하다. 각 고을의 염한들이 대마도 정벌에 나갔으므로 소금을 굽지 못하였으니 소금의 공납을 반감하여 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꼭 반만 감하자 하느냐. 금년 것은 전액을 감하여도 좋을 것이다 하니 참찬 변계량이 아뢰기를 전액을 감하면 국가의 수요에 모자랄 것이니 마땅히 그 반액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니 대사한 신상이 아뢰기를 경상전라 양도와 충청도 아랫역에는 구운 소금은 본래 나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소산지에서 포목과 물화로 바꿔서 제용감으로 올라왔고 다만 경기 황해도와 충청도 운역에서 구운 소금만이 국용에 사용되었으며 또 소금의 공납은 인수에 따라서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면 특별히 정벌에 출정하였던 사람들이 바칠 소금만을 면제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연말은 소금을 굽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8월 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미국으로 금은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은의 금지령이 이미 시행되어서 민간에서는 쓰지 못할 것이다. 민간에 미국이 매우 귀하다 하니 미국으로 금은을 사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한즉 공주참반 강혜중이 아뢰기를 쌀값이 매우 비싸서 백성들이 살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러면 값을 싸게 하여 팔라 하니 예조판서 허조가 대답하기를 요사이 민간에서 떠들썩하게 전하기를 국가에서 장차 저화를 쓰지 않을 것이라 하여 저화 한 장값이 쌀 서되에 지나지 아니하니 이것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인즉 금은의 예에 의가해 쌀로 사들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8월 3일 을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8월 3일 을에 두 번째 기사 수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8월 3일 을에 세 번째 기사 온수와 연산에 중도부처했던 김남수와 성달생을 서울로 돌아오게 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8월 3일 을에 네 번째 기사 노비로 하산 외인 중 부자가는 서로 만나는 것을 허가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서울에서 관청이나 개인에게 노비로 하사했던 외인들이 부자 사이에 서로 보고 싶어하는 자는 그 상전에게 고하고 서로 만나 보는 것을 허가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8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종무 우박 등이 돌아오니 낙천정에 거동하여 주연을 베풀고 위로하다. 이종무 우박 박성량과 서성 임상량 이징석 등이 돌아오니 상황이 병조참이 장윤하를 보내고 임금이 의부대원 최사강을 보내어 한강가에서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고 상황이 임금과 함께 낙천정에 거동하여 그들을 기다리니 종무 등이 들어와서 배움으로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실 때 거동에 배양하였던 종친과 대신들도 연회에 참여케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오느 날의 계획으로는 병선을 더 만드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으므로 이미 함길 평안 강원도 등에 명하여 각각 병선을 더 만들게 하였는데 또 생각하면 강원도 영동의 여러 곳에서는 소나무가 많을 것이니 배를 만들게 하여 경상도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좌우에서 모두 좋습니다 하였다. 날이 저물었어야 두 임금이 대굴로 돌아갔다.